21세기는 문화의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세계인의 감성까지 지배하게 될 것이다. 리와 함께하는 스토리 당진에서 진행하는 제4회 문화편입니다. 오늘 초대를 한 우리 허성애 집행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볼 때 그 가을을 닮은 그런 남자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그 단어를 붙이냐면 이분을 떠오를 때는 굉장히 그 남자로서의 어떤 그 멋스러움, 그리고 가을의 어떤 짙은 그 향기,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집행위원들을 갖다가 그 선도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10%라고 그러면 숫자로 표현할 때 보면 100%의 어떤 능력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분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밀어서 당겨주고 끌어주고 이런 역할들을 훌륭히 수행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런 멋진 일들을 진행하는 걸 하여튼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 연호방주 그 문화축제를 만들게 된 그 계기와 그 위원장을 맡게 된 동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계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가면 딱 11년 전 얘기입니다. 11년 전 얘기인데, 2006년도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을 당시에 그 지난 군수님께서 그 대보름 축제라는 민속 축제를 구상을 해서 당진읍과 합덕읍 두 군데에서 개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대보름 축제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제일 문제였는데, 주체에 대한 문제였는데, 다행히 또 제가 소속해 있던 전 제이시에서 그 젊은이들이 또 그런 행사를 또 잘 하고 또 준비나 계획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서 대보름 축제가 계기가 돼서 그 이후에 제이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면서 행사 자체가 자꾸 업돼서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성대하게 아마 당진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저쪽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좀 갖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쯤에서 축제가 이제 반으로 나눠지게 됐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지역에서 이제 대보름 축제는 하나의 어떤 의미가 없다. 뭐 그렇게 해서 남당진 제이시에서는 이제 그 축제를 바꿔가지고 뭐 단오제, 또 무슨 뭐 지금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 이어졌던 것은 연꽃 축제로 이렇게 해서 바뀌었고, 일부 예산은 합덕읍 이장단 협의회에서 우리 그 은민을 대상으로 한 노래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두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그 원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행사를 자주 열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약간 폐해를 끼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하다 보니까 이제 각 단체마다 어떤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이야기가 되고, 또 관에서도 이왕이면 하나로 모아서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요 부분들이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나왔었습니다. 이어져 나왔었는데, 그동안 이제 그렇게 해왔던 축제를 이번에 이제 그 읍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모든 축제를 하나로 묶어보자. 그래서 6개 관변 단체죠. 쉽게 이제 그 이장단 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분여회, 그 다음에 이제 개발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합덕읍 체육회, 그리고 축제를 주관했던 남당진 제이시, 이렇게 7개 단체가 단체장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축제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2월까지 그 읍장님을 모시고 모든 축제에 관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를 모아서 우리 축제를 해서 남북권 행사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이거를 맡아서
그 조직을 움직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뭐 허성애 집행위원장님이 낙점이 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읍장님이 이제 부임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의 그 소망을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로 이제 통폐합을 해서 축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현역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사실 우선이 돼서 협조가 돼야 이게 축제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또 그분들께서 좀 고사하고 이왕이면은 또 선배로서 내지는 또 경험이 있는 분을 뭐 모시자는 뜻에서 아마 그런 그 읍장님한테 위임을 해서 모든 전권을 줘서 읍장님으로부터 위원장을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읍장님이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선배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새롭게 이게 또 시작을 한다는 것이 너무 격에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은 했지만 제가 선배로서 염려를 하는 부분에서 축제를 하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읍장님께서 또 이게 어쨌든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진 부분이니까 또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 30여일 만에 읍장님을 만나서 최종 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이게 축제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는 거는 처음이죠. 예. 당진에 가면은 이제 당진을 대표하는 상록문화제나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뭐 이런 또 이제 각 읍면별로 보면은 이제 조그마한 소축제들이 있는데 이 남북것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또 두렵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런 것들이 걱정이 앞서가지고 사실 저도 고사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지역을 위해서 누군가는 또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서 또 후임자들한테 넘겨줘야 되고 이런 기틀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후배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삼고초려를 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고도 수락을 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의아스럽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그 집행위원장님께서 내려놓은 거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후배들한테 다독거려주고 좀 힘들 때 앞에서 좀 끌어주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마음이 오롯이 그 전달이 됐는데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삼고초려까지 하면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통폐했던 그 축제를 갖다가 끌어가기에는 최고의 아마 적임자가 아닌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저를 많이 과찬해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보다는 이 처음 하는 축제다 보니까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축제를 통해서 또 어떤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실패를 할지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물론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맡아서 또 해야 되고 누군가는 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또 그 평가를 통해서 또 개선을 해나갈 부분은 개선을 해서 하는 것이 또 원래 그 어떤 행사의 기본 모토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앞장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이 조금이라도 봉사를 해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지역으로 해서 일을 하고 또 후배님들한테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또 그렇게 후배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집회위원들이 한 50명가량 정도 되는데 사실상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과 그 독창성들이 다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갖다가 사실상 역량을 갖다 100% 끌어올려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기존의 합독의 어떤 질서를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 통합된.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축제를 진행해 오면서 그분들의 어떤 역량을 갖다가 정말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안 도와드리면 안 될 정도로 해서
아마 새로운 리더십을 아마 발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제가 그분들을 활용을 했죠.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 단체를 필두로 예. 또 합덕에 이제 소속돼 있는 지역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보통 어떤 그 조직을 구성할 때는 집행위원장이나 주변에 이제 그 가까운 사람들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그 소집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데 지인은 그 반대로 역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각 단체별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단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또 단체장을 필두로 또 그 사람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준 거죠. 예, 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또 소속감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어떤 그 단체 또 홍보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조직 활용하는 데는 좀 쉽게 구성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뭐 들고. 위원장님의 어떤 뭐 훌륭하신 개인적인 뭐 능력과 역량이 되겠죠. 아, 그거는 또. 예.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연호방주 우리 축제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지요? 예, 그게 이번에 제일 핵심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 축제는 어떤 핵심적인 스토리도 있어야 되지만 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거리, 볼 거리를 가지고 돌아갔을 때 앞으로 그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과연 이쪽에는 무엇을 가지고 핵심적인 주제를 놓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시간을 좀 많이 뺏겼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연호영이 합덕은 이제 연호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버그네라는 옛 지명이 있고 연호라는 말을 쓰고 또 연호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합덕제 방죽이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196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 산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부 그 논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다가 요즘 와서 이제 문화 생활이 수준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문화재로 이제 복원을 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연꽃 축제를 하는 데는 10여 군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부여 국남지의 서동 연꽃 축제, 그다음에 무안의 해산지죠. 해산지의 백년 연꽃 축제 등등 뭐 관곡지 등등 전국적으로 10여 군데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시기에 처음 무슨 연꽃 축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겠느냐 이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카톨릭의 메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 2014년도에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언제 왔다 가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합덕이나 우강 정서는 천지개보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은 점점 이게 퇴보되다가 그렇죠. 금년도에 아마 그 우리 축제보다 후에 한 행사지만 프란치스코 데이라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이제 거기다 다시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분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역사성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연호지도 서기 900년도에 이게 조성이 됐거든요. 쉽게 이제 1100 정확하게 따지면 1113년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후백제 말에 이제 견훤왕이 그 군사에 물을 먹이기 위해 군마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축조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거의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연호지는 상당히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 문화 쪽으로 이제 어떤 향상을 시키다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이제 그 연호지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카톨릭의 메카인 신리성지와 합덕성당, 솔매성지까지 이어지는 복인의 순례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접목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제호를 만드는 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그네 연호 축제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구상을 하다가 버그네 연호 문화 축제로 제호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는 우리가 그 역사성을 봤을 때 카톨릭 문화나 이 연호 문화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경을 놓고서 축제
축제를 해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이런 그 접목된 카톨릭과 연꽃과 접목된 데는 대한민국에 이쪽 합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포, 이 합덕이 내포의 문화의 발상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됐을 때 앞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행사를 준비를 해야지 연꽃만 가지고 축제를 한다. 또 성지 순례나 어떤 뭐 카톨릭 문화 가지고 축제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번 기회에 전부 같이 접목을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앞으로 발전 방향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구상을 해서 제호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다른 소스와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 연원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른 소스와 결합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스는 이제 합덕성당이라든가 그리고 또 신리성지라든가 그리고 교황이 방문한 김대건 신부가 있는데 고의 하나의 어떤 그 소스들을 묶어가지고 통합된 소스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강력한 어떤 컨텐츠가 하나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해법이나 방안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있습니다. 우선 이쪽 합덕 지역은 내포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천주교로 보면은 카톨릭 문화의 메카입니다. 또 발원지고. 그래서 연꽃 축제만을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문화축제라는 의미를 상징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천주교 카톨릭 문화가 접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역사적 배경으로 놓고 볼 때 다 100년 이상 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신리성지로 해서 합덕성당 그리고 솔매 김대건 신부 탄생지까지 13km로 된 그 버그네 순례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종교인들만 그 이용을 했던 거 아닙니까? 주로 이제 종교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일반인들도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대한민국에서 이 천주교 신자들은 뭐 많이 찾아와서 알려진 관광지로도 지금 대표적 관광지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또 이런 계기로 해서 같이 그 연호와 그다음에 그 카톨릭 문화가 접목을 해서 축제를 만든다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는, 또 관광지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축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에 여러 가지로 기획력이나 어떤 준비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다듬어지면은 아마 큰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축제면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프란치스코 데이라고 그래서 매년 8월 15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간 날을 기념해서 지금 솔매에서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행사를 8월 15일 날 또 계획이 돼 있고, 또 저희들도 어차피 축제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이 접목을 해서 행사를 이틀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나의 뭐 그 각자 나름대로 어떤 소스가 있는데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합이 돼서 한다라고 볼 때는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관광지입니다. 여기 김대건 신부 탄생지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국내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성지로서는 애국 관광객들을 또 앞으로 순례차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관광객을 모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행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축제가 일회성에 좀 끝이는 축제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축제를 그 며칠 동안 하는 그 축제를 떠나서 지금 부여의 어떤 국남지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내내 어떤 축제와 그리고 또 지역민들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같이 접목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정기화든 뭐 음악이나 뭐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그 지역민들이나 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 그런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기획력도 좋고 또 준비도 잘해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고 또 다양화된 그런 그 행사가 돼야 또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면서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있어야만 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연꽃 축제만으로는 행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주말마다 버스가 20여 대씩 지금 신리성지로 해서 솔매성지까지 순례길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관광 코스로 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1년이면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뭐 연 10만 명 뭐 이렇게 왔지만 예, 내년도부터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홍보라는 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금방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홍보가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지금 2017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축제를 계기로 해서 점점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순례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계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같이 연계해서 뭐 활성화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같이 병행해서 하는 축제라고 만들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자원이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곳 합덕우강 지역에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묵혀 있었죠. 그동안 연호지 개발한다고 10년 동안 그냥 조금씩 땅 매입을 해서 예, 그 지금 6만 평을 조성을 해놓고 이제 금년도에 또 10만 평을 또 땅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조성을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이제 7만 평인데 그러니까 연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 좋은 문화적인 가치를 놓고서 우리가 활용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았고 이제서라도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원을 가지고 앞으로 그 개발을 하면은 전국 어디의 축제보다도 이러한 축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지역만이 간직하고 있는 축제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또 보람도 있고 앞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 소비자는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이미지를 사는 것인데 혹 캐릭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람객들이 이제 재방문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제라는 어떤 부분들이. 근데 와서 어떤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한 번 오고 많은 것들이 대부분의 관람객들의 성향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뭐 커피숍이나 음식점이나 그리고 뭐 그 농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 특산품이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20%든 30%든 DC를 해서 간다고 볼 때는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도 되고 축제에 대한 어떤 부가치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카톨릭 문화, 그러니까 그 성지로 봐야 되겠죠? 솔매성지나 신리성지나 합덕성당은 그 기념품이라든가 농특산물을 파는 그 쇼핑센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지만은 이 지역에서는 농특산물이라든가 또 카톨릭에 관계된 성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 이 지역에 첫 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든지 뭐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은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선은 이쪽이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버그네입니다. 그리고 연호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우선은 이 지역의 그 서비스업, 식당들이나 또 이런 커피숍이나 또 이런 그 상호를 좀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업소들을 지들이 이제 그 홍보를 해서 버그네라든가 연호,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나는 해나루라든가 이런 쪽을 상호를 전부 개선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들이 이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또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좀 고치시키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역사성 좀 이런 기회 홍보도 좀 하고 그런 그 생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거는 시청과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역에서 나는 지 당진시는 해너르가 브랜드로 지금 고유 브랜드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뭐 농특산물 중에서 쌀, 우리나라 1차 산업의 주 산지가 이 합덕입니다. 예당 평양가가 있고 소들강문이 있고 그래서 쌀과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해나루 사과, 배 그리고 특수작물들 이런 부분들을 이 지역을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이 지역 농산물을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가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가게들의 어떤 상호의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연계해서 한다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이 그래야 그 역사성이 있는 데는 어찌됐든 그런 그 상호나 또 주민들이 어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만이 우선 우리 지역 주민들부터 마음을 좀 열고 또 갖고 또 그렇게 관광객을 맞아들이면은 굉장히 그 인식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진 합덕제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 등재가 연호 그 축제 어떤 그 연관성은 있나요? 예, 앞으로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준비를 해서 이번에 멕시코에서 열리는 관계시설물 등재 그 협의회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전년도에 김제 벽골제, 그다음에 수원 충만제가 등재가 돼 있고 이번에 그 합덕제죠. 합덕제가 이번에 돼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다른 방죽이죠. 방죽과는 달리 다른 데는 곡선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는 직선형의 그 방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곡선 형태로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세계 관계 시설물이 등재가 되면서 이 합덕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역사성 있는 그런 합덕제가 되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이번 12월 11일 날 당진 시청에서 지금 학자들을 중심으로 역사적 고증을 하기 위해서 확실한 이제 역사성이 지금 배경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자들을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아마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검증을 거쳐서 역사적 배경이 이제 이루어질 테고 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됨에 따라 행사를 또 적극적으로 더 업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회 때 축제 행사 때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접목을 시켜서 행사 내용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등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당진시의 위상뿐이 아니고 이 합덕제 위상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 효과가 큽니다. 고종이라는 거는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후백제의 결혼이 마지막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군마를 그 물과 양식을 주기 위해서 조성한 거죠. 그렇죠. 태조 왕건과 마지막 결전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그 역사적으로 지금 몇 년도에 어떻게 근거는 나오지만 역사적인 그 고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분명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그 확실치 않은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정립을 좀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1회 버그네 연어문화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열정적인 리더십을 갖고 마무리를 잘 하셨는데 소회가 참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소회의 어떤 견해와 그리고 앞으로 그 축제를 갖다가 어떤 비전을 갖고 생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이 참 어떻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게 처음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금년도에 자평하기로는 성공된 축제라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부족함이 너무 많았던 축제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부분은 어떻게 보여졌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로서는 조금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금년도에 그 축제 일부 중에 그 새로운 그 기획이 남달랐던 것이 우선은 첫째는 앙천제, 예전에 풍요로운 농사를 위해서 또 내지는 또 이 지역의 안녕을 위해서 기우제를 지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앙천제로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체 고동 행사를 또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 전통 원례식이라든가 이런 그 행사들을 했던 것은 참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지역과 또 걸맞는 그런 행사였고, 또 역시 또 축제를 하면은 또 관광객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또 문화 또 내지는 그 연예인들이 또 와야 되는 그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은 계획대로 우리는 크게 그렇게 하지 않고 문화 행사를 중점적으로 많이 해서 이틀 동안 의미 있고 정말 그 실익 있고 내용 있는 행사를 준비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연예인을 데려다가 뭐 그렇게 뭐 풍족하게 막 이렇게 그 잔치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행사를 또 기했고, 그 다음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뒀습니다만은 첫 해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좀 부족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지할 건 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앞으로 더 성대한 축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의 굉장히 그 중요성을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더위와 장마와 쌓여야 되는 축제가 됩니다. 그 행사 중에 어떤 그 우기가 겹쳐버리면은 이 행사를 참 이게 퇴색시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물과 관련된 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러면은 물놀이 시설을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물 축제를 하는 데가 좀 병행해서 하는 축제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서는 물 축제를 그 상당히 그 활성화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좀 접목을 시켜서 이왕이면은 그 장마와 어우러지는 물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축제를 만들면 좋겠다. 이제 그런 구상을 하게 됐고, 날짜도 가능하면은 연꽃 피는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7월을 좀 넘겨서 8월 중에 행사를 하게 되면은 우선 장마기를 떠나서 더위는 있지만 일단 안정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란치스코 데이 행사와 같은 날짜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행사를 이제 좀 길게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사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회를 거쳐서 좀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좀 색다르고 또 관광객들한테 즐길거리, 볼거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겁니다. 예, 지금까지 그 축제에 관계돼서 모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단순한 축제 행사를 해서 관광객들을 모시는 그 행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축제를 통해서 이 지역이 관광 명소로 부각이 돼서 우리 전국에서 내지는 또 전 세계에서 이 행사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제2 축제를 더 열심히 준비하고 앞으로 또 개선해 나갈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랑스는 365일을 떠나서 500회의 어떤 문화축제 공연을 계속해서 하죠. 근데 거기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은 세계인들이 각국에서 방문을 해서 먹고 즐기고 입고 쓰고 한다는 것이죠. 그 파급적인 그 효과는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때는 제조업이나 IT 쪽을 능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화의 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법원의 연호문화축제도 당지를 넘어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목진 축제로 자리매해 나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집행위원장님의 어떤 열정적인 모습과 그리고 또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원대한 어떤 마음들이 합쳐져서 한다라면 그보다 더한 것들도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정말로 뜻깊고 감동적인 인터뷰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